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 토론이야. 토론 시작할게. 학습 목표 보자. 토론의 논제에 따라 쟁점을 선정할 수 있다. 논제는 토론에 논의할 제목이지. 논제. 그리고 쟁점을 쟁점을 정할 수 있다. 그럼 쟁점이 뭔지 알아야겠지. 그지? 쟁점은, 자, 찬성하는 입장과 뒤에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보기 전에 먼저 개념은 알고 가야겠지.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에서 서로 치열하게 맞대결하는 세부 주장이 쟁점이야. 여기서는 쟁점이 3개 나와. 그럼 세 쟁점이 뭔지를 알아야겠지, 그지? 자, 논제는요, 논제에 이 필수 쟁점이 있거든. 그럼 필수 쟁점은 뭐냐면, 문제의 심각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심각성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해결 가능한가? 해결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이 해결 가능성, 이 방안을 실행했을 때 효과. 자, 방안 실행에 따른 효과와 방안 실행에 따른 효과. 이게 필수 논쟁이야. 다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밝혀야 되고, 그리고 이게 해결 가능한가. 그리고 이 해결 가능성에, 이 해결 방안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가. 요게 필수 쟁점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토론이 뭔지, 토론의 개념과 목적부터 볼게. 어떤 논제에 대해서 찬성측 토론자하고 반대측 토론자가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가지고 주장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함을 밝히는 말하기 유형이야.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뭐 서로 합의점 찾는다. 이거 아니야. 그건 협상이겠지, 그지? 그 합리적인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을 찾는다. 이런 건 뭘까요? 이런 토의겠지,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찬성측 주장, 반대측 주장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근거를 들어서 내세우고 상대편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따져가지고 설득하는 글이 토론이야. 토론의 개념이고요. 자, 먼저 뭐 할까? 논제를 선정해야겠지, 논제. 논제는요,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 가장 먼저 결정해야 돼.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뚜렷한 논쟁점을 지녀야 하는 거야. 뭐뭐 해야 한다, 뭐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긍정문 형식으로, 긍정문으로 뭐뭐 해야 된다,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된다, 실행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주장 제시는요, 토론 참여자는 논쟁의 쟁점을 파악하고, 쟁점이 뭐였지? 쟁점이 쉽게 말하면 두 입장 사이에 맞대결하는 부분, 생각의 차이가 나는 그 부분이 논쟁이거든. 논쟁을 갖다가 뭐 했니? 아까 제 논쟁에, 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시해야 되지. 그리고 해결 가능한지, 가능한 방안을 내야 되고, 그리고 이 해결 방안에 따라서 이 실행했을 때 효과가 얼마나 큰지, 그걸 다 같이 내줘야 된다. 그리고, 자, 이 쟁점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밝혀야겠지. 그 입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줘야 되고, 그리고 찬성 주장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밝히며 상대의 주장 중에서 불분명하거나 모순되는 점, 근거를 들어서 반박하고요. 그리고 토론을 마치면 사회자는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찬반 양측에게 청중의 판정 결과를 알려주고 토론을 정리한다. 참가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청중이 판정 결과를 판정합니다. 자, 논제는요. 우리 논제가 뭐니? 토론할 것, 토론해야 할 것. 자, 근데 이 논제는 사실 논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논리적인 사실을 입증이 필요한 논제. 참 또는 거짓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참인가 거짓인가. 이게 사실 논쟁이야. 믿을 만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사실인지 참인지 아닌지를 하면 되는 거야. 자, 원자력 발전은 친환경 에너지이다. 친환경 에너지인지 아닌지. 자, 근거를 들어가지고 밝히면 되는 거고,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거 뭐 자료 같은 걸 제시해가지고 참인지 거짓인지 파악하면 되겠지. 가치 논제는요, 참 거짓이 아니고 어떤 가치가 다른 가치보다 더 수용할 만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거야. 가치 판단 기준을 상대 측과 공유하면서 어떤 가치가 다른 가치보다 더 수용할 만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선의의 거짓말은 필요하다. 스마트 게임은 어린이에게 해롭다. 이거는 참 거짓이 아니지, 그지? 참 거짓이 아니고 생각의 차이잖아. 그 생각의 차이가 가치 논제고, 정책 논제는 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문제점과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는 거 보통이잖아. 새로운 정책을 만든다든가 입법을 한다든가 이럴 때 정책 논제를 씁니다. 자신의 주장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현재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여긴 지금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 이렇게 자신이 주장하는 게 지금 현재 뭐 비만율이 낮출 수 있다든지 이런 현재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야 한다. 이게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지?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 이거는 다 법적인 거지.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되는 거지, 그지? 이런 걸 무슨 논제? 정책 논제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옆에 이제 만화에 보면 영화 보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남자애가 그냥 이거 보자 하고 나는 같은 경우에는 상도 탔고 배우의 연기력도 뛰어나대. 그러니까 이거 보자지, 그지? 표정 봐봐. 얼굴 표정 보면 여자의 얼굴 표정 봐봐. 완전 불만이 얼굴이 뚝뚝 떨어지지. 나 봐봐. 싹 웃고 있지, 그지? 왜 웃어? 이게 나가 훨씬 근거가 확실한 근거를 잘 됐지, 그지? 왜 봐야 되는지 그 근거를 나가 훨씬 잘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 표정이 이렇게 밝아지는 거다, 그지?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할 때는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확실해야 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만화가 들어간 거야. 옆에 보자. 자, 상대방의 주장을 평가하는 기준은요. 자, 믿을만한가? 자료 같은 거 제시하면 이 자료가 믿을만한지 따져봐야 되고, 타당한가? 주장과 근거가 이치에 맞는지. 그러니까 주장은 이건데 근거는 따라온 거. 고당류 가격을 올리자 그래 놓고선 단계 많은 게 고당류잖아, 그지? 근데 뭐 카페인이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면 합당하지가 않지, 그지? 그래서 주장과 근거가 서로 연관이 있는지 보는 게 타당성이고, 공정성은 상대방의 주장이 공평한지 정의로운지 판단하는 거야. 이게 공정성이야. 요걸 따져가면서 자, 우리 토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 제재 선정 이유부터 있는데 우리 논제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 자, 이거 무슨 논제라고? 정책 논제야. 자,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다루는 게 정책 논제지, 그지? 요걸 이해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토론의 찬반 양측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토론 논제와 쟁점의 개념. 자, 토론의 논제가 뭔지, 그리고 쟁점, 우리 아까 봤지, 그지? 쟁점은 서로 의견이 나뉘는 부분, 그 세부사항을 쟁점이라 그러고, 쟁점에 세 가지 필수적인 게 있지, 필수 쟁점 있지? 필수 쟁점이 뭐였니? 자,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가?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이 실행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걸 실행했을 때 효과가 있는가? 이게 필수 쟁점이야. 이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필수 쟁점 따져봐야 되고요. 쟁점별로 논정을 구성하여 직접 토론에 참여해 봄으로써 수준 높은 토론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이게
이 가의 학습 목표야. 토론문이고요. 교차조사식 토론이야. 교차조사식 토론은 우리 103쪽 잠깐 가서 한번 볼게. 자, 어디 있냐면 뒤로 103쪽 안 넘겨보자. 자, 여기 보면 자, 요게 이제 이게 교차조사식 토론이야. 이게 자, 순서 봐봐. 임노는 찬성 1위 하는 거야. 임노는 찬성 1위 하고. 그럼 교차조사라고 이 찬성인이 임노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야. 질문하는 게 반대 2가예요. 그리고 다시 반대측이 임노하는 거야. 반대 1이 임노하고, 그 다음에 찬성 1이 교차조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임논 찬성 1, 교차조사 찬성 2, 반대 2, 임논 반대 1, 교차조사 찬성 1, 그 다음에 임논 찬성 2, 그러면 교차조사 누가 할까? 반대 1이 하겠지. 이런 식으로 반복해가지고 교차조사 찬성 2가 하고, 그 다음에 반론은요. 반론은 반대측부터 해요. 반론은 반대측부터 하고, 반론은 반대 1이 하고요. 그 다음에 찬성이 반론을 하고요. 그리고 반론은 반대부터 하는데 1번이 먼저 하고 2번이 하고, 그 다음에 또 반론 두 번째는 반대 2가 하고 찬성 2가 하고, 반론은 반대가 먼저 한다. 이거는 내신이니까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야. 순서. 이게 교차조사식 토론이야. 요 순서대로 나와 있다. 다시 앞으로 갈게. 자, 이게 우리 교차조사식 토론이고요. 그리고 임론했고, 그 다음에 교차조사하고 반론, 요 과정이 나오는 거야. 2번씩 나왔지. 임론 2번, 교차조사 2번, 반론 2번. 이렇게 2번씩 나왔고요. 굉장히 이렇게 조사하면 다른 토론보다 역동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야. 그리고 논제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격은요,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설득적이고 논정적이겠지, 그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펴야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이 정당함을 밝혀야 합니다. 논제는 고당류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문제 심각성. 요게 필수쟁점이지, 필수쟁점. 필수쟁점이 문제의 심각성,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의 가능성, 그리고 만일 이 방안이 실행되었을 때 효과, 개선, 이익 측면에서 요 세 개의 필수쟁점 1, 2, 3 요렇게 세 개, 각각 가공음료를 통한 당 섭취가 건강에 위협하는가, 고당류 음료 가격을 올리면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는가, 고당류 음료 가격을 올리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가. 여기 봐. 처음에 요게 문제의 심각성이지. 요게 1번, 가공 음료를 통한 당 섭취가 건강을 위협하는가. 요게 이제 문제의 심각성이지. 그지? 그 다음에 가격 올리는 게 문제 해결이지. 그지? 요게 2번 필수쟁점 2번이고. 그 다음에, 이게 개선 이익이 있나? 이거 고당류 가격을 올리면 정말 국민에게 이익이 있는가? 이게 필수쟁점 3에 해당하는 거지, 그지? 이렇게 됐다. 민주사회에서 의견 대립 많지?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의사소통의 한 형태야. 그 의견 대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의사소통이 토론이고요. 상대 측에 제압하는 걸 거치지 않는 거야. 토론 과정에서 대립하는 쟁점에 대하여 상대 측의 주장과 근거를 이해하게 되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상대를 꺾어가지고 이겨가지고 아싸! 이러는 게 아니고 상대 측 얘기도 듣고 어떻게 내 이해의 폭도 넓히고, 그치? 그리고 합리적인 걸 생각해 봐야겠지, 그치? 우리 이제 본론 들어가 보자.
자, 사회자, 우리 사회자의 역할 이런 걸 잘 봐야 된다. 토론 참가자는 누가 있냐면 사회자가 있고 찬성 측 1, 2, 반대 측 1, 2 그리고 배심원들이 있어. 자,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인사부터 시작한다. 오늘은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 이게 논제지. 무슨 논제? 정책 논제야. 라는 논제를 토론하겠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이 설탕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당줄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2020년까지 가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량을 하루에 섭취하는 총 열량의 10% 이내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뭐하니? 가격 인상, 고당류 음료의 가격 인상 문제에 관한 토론이 필요한 배경을 얘기하는 거야. 배경이 각 나라가 다 당 줄이기 한다. 우리도 당류 저감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 총 열량의 10% 이내로 당을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세계 각국이 그랬다는 거. 이게 국제 정세라는 거야. 국제 정세를 언급하면서 토론의 배경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당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당 함유 가공식품, 특히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찬성 측의 입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찬성부터 합니다. 입론 찬성 측의 입론부터 하는 거야. 그러면 사회자 역할 뭐하니? 지금 토론 논제를 제시했지. 그리고 토론 순서를 지정해 준다, 그지? 사회자 역할. 자, 토론 배경이 지금 국제적인 추세로 당 줄이기, 전 세계적인 추세로 당 줄이기 운동한다. 그리고 과다한 당 섭취가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해결책이 뭐야?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다. 자, 입론은 뭐냐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논제와 관련해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게 입론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 입장 표명부터 먼저 하는 거야. 그래, 입론부터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찬성 측은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하겠지, 그지? 이거 무슨 논제? 정책 논제지. 정책 논제고요. 자, 논제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평서문으로 해야 됩니다. 평서문. 평서문 형태도 평서문, 긍정문 형태. 그러니까 고당류 음료 가격을 올리면 안 된다가 아니고 긍정문 형태. 올려야 한다. 평서문, 긍정문 형태로 하는 거고, 자, 정책 논제는 현재 상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찬성 측의 주장을 담아 표현해야 한다고요. 그 다음에 입론은 뭐라고? 입론은 지금 입론부터 하라 그랬지. 입론은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거. 찬성인이 먼저 우리나라의 고도 비만율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를 여긴 추이가 들어가. 밑에는 추세가 들어가고요. 나타낸 그래프를 보실까요? 자, 보실까요? 하면서 자, 시각 자료를 제시하지, 그지? 요거 시각 자료 그래프 시각 자료 제시를 하면서 자, 일단 관심 집중시키겠지, 그지? 이 그래프를 보면 2002년 이후 우리나라의 고도 비만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 쭉 올라가고 있잖아, 그지? 비만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인데 왜 비만율은 줄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가 묻고 자기가 얘기했다, 그지? 문답법. 그리고 이런 질문 형식을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 관심 집중이야. 자기의 발언에 대한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서 왜 비만 그래프부터 보여줘. 왜 지금은 고당류 음료 가격을 올려야 한다. 이 토론에서 비만 그래프부터 보여줄까? 그건 이 고당류 때문에 비만이 심각하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겠지.
왜 비만율이 줄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많은 당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했고요. 청소년이 당을 섭취하게 되는 주요 식품이 바로 가공 음료. 청소년들은 뭘 많이 먹는다? 가공 음료를 많이 먹는다. 자, 우리가 습관적으로 마시는 가공 음료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각설탕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각설탕을 하나 갖고 왔어요. 자, 각설탕을 통해 알려드리겠대. 실물 자료를 제시하잖아, 그지? 실물 자료 제시해서 청중 관심을 유도하고 또 쉽게 설명할 수 있겠지, 그지? 유도. 여러분은 3g짜리 각설탕을 한 번에 몇 개나 드실 수 있나요? 2개 혹은 3개? 혹시 오늘 젖상균 요구르트 150ml를 마셨다면 이미 각설탕 7개를 섭취한 것과 같습니다. 그 150L 안에 각설탕 7개가 들어간다는 소리겠지. 그러니까 7개 섭취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겠지. 많은 사람들이 가공음료에 이렇게 많은 당이 들어있는지 모른 채 다양한 음료를 즐겨 마시고 있습니다. 가공음료를 통한 과도한 당 섭취는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당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 소비를 감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이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지, 그치? 자신의 입장 표명. 이게 뭐야? 입론이지. 표명은 나타내다. 이게 입론이지, 그치? 입론하는 과정이야. 자, 여기 잠깐만 앞에 가가지고 우리 추이와 추세점 잠깐 보자. 추이는요, 일이나 형편이 시간에 따라 변화해 나감. 요게 일이나 형편이 시간에 따라 변화해 나감. 자, 추세는요, 어떤 현상이, 자, 왜 풀어줄까?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이야.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공음료를 많이 먹고 있는데 그 음료 속에 당분이 엄청 많다고, 그래서 비만을 유래한다고 해서 고도 비만 그래프를 보여줬다. 이런 자료를 보여주면 뭐하니? 신뢰성을 높이는 거지, 그지? 자, 그러니까 이제 입론했다. 찬성 1위 입론이 뭐라고? 자기 의견을 밝히는 거. 입론을 했어. 그러니까 사회자가 찬성 측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과도한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 고당류 음료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입론 내용을 한번 정리해주고요. 입론 내용 정리해주고, 이에 반대측 토론자 교차 조사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반대 2가 하지, 그지? 찬성 1이 입론하고 반대 2가 교차 조사한다. 여기서 사회자의 역할은 바른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순서, 다음에 할 사람을, 그지? 반대측 교차 조사를 안내하고요. 자, 찬성 1의 말하기 방식 잠깐 볼게. 우리 찬성 1은요, 그래프 보여줬지.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수치 어디야? 구체적인 수치 150ml 안에 각설탕 7개가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프도 보여주고 구체적인 수치도 제공해주고 있다. 자, 제시하면 사례를 통해, 예를 통해, 뭐 어떤 예? 각설탕 요 예시지, 그지? 통해 보여준다, 그지? 그러면서 객관성도 높이고 신뢰성도 높여주고 있다. 그리고 교차조사 할게.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만의 원인이 당 섭취에 있다고 단정하는 근거가 있나요? 해가지고 이렇게 교차조사는요, 물음의 형식으로 입론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언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 비만율 증가하는 거 우리도 오케이 알고 있어. 근데 그게 왜 당 섭취 때문이야? 이렇게 묻는 거야. 그 근거 있니? 이러니까 근거 제시해야지, 그지? 찬성 1이요. 이제 금방 발표했던 사람이 하는 거야. 당의 해로움을 지적한 연구는 적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어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라는 기관, 신뢰할 만한 기관의 자료를 제시합니다. 평가원에서 2011년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달게 먹는 습관이 비만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성인 16,992명을 대상으로 6에서 1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설탕이나 물엿과 같은 첨가당을 하루에 6년에서 12년간 조사를 했대요. 그리고 하루에 22g 이상 많이 섭취하는 집단은 하루에 8g 이하로 적게 섭취하는 집단보다 비만 위험이 28%나 높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여기까지 구체적인 통계 자료 제시했지, 그지? 제시하면서 뭐하니 당연히 신뢰성 높아지겠지. 평가는 첨가당 섭취량이 많아질수록 비만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이것이 만성질환을 유발하므로 덜 달게 먹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대 2.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미국 식품의약국이 반대 2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반박을 하는 거야. 다른 근거를 내놓는 거야. 1976년에 이미 설탕의 안정성을 연구했고 권장량의 설탕 섭취는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내렸습니다. 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당 섭취가 비만을 증가시킨다는 근거 있냐? 그러니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의 근거를 세우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니까 반대이가 다시 미국 식품의약국 근거를 내세워가지고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지. 그러니까 찬성 1위. 권장량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권장량일 뿐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당 섭취량은 하루에 섭취하는 총 열량의 5% 수준인 25g이래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탄산음료 500ml의 한 병에 약 50g의 당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산음료 하나만 마셔도 벌써 2배를 마신다는 거예요. 2배의 양이 되는 거지. 그러면 탄산음료는 보통 우리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하잖아. 뭐 콜라, 사이다 이런 거는 그지. 근데 보통 우리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주스 있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도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선입견이지. 그게 대한 반박을 하는 거야. 주스 한 잔에 들어있는 당은 평균 15에서 24g. 이것도 하나만 마시면 벌써 권장량 되는 거다, 그지? 때에 따라 한 잔의 주스만으로 하루 당 섭취 권장량을 모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이 권장량에 맞춰 당 섭취를 양을 줄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격을 올리면 적게 먹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당 섭취량이 줄어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반대인은 그거 권장량 섭취하면 우리 인체에 해롭지 않단다. 그러니까 찬성 1위. 권장량 섭취 딱 그만큼만 섭취하는 게 쉽냐? 쉽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여기에 교차조사 여기 나왔지. 교차조사 질의응답 형식으로
입론 내용을 검증하는 단계고, 자, 반대 2가 비만의 원인이 당 섭취 있다고 너 어떻게 그거 단정할 수 있니 하니까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에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 얘기했고, 그러면 아니야,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그렇게 인체에 해롭지 않대. 그러니까 권장량만 먹으면, 섭취하면 인체에 해롭지 않대 하니까 찬성일이 권장량은 말 그대로 권장량이다. 그거 딱 맞춰 먹기 쉽냐? 쉽지 않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교차조사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가해자가 이제 누가 해야 되니? 반대측 입론해야겠지. 다음은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 입론해 주십시오 하면서 안내를 한다. 그러니까 반대측이, 입론은 뭐야? 자신의 주장을 표명하는 게 입론이지.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밥 또는 빵의 주 영양소는 탄수화물이래. 이 탄수화물도 탄수화물은 인체 성장과 활동에 꼭 필요한 3대 영양소 중 하나로 섭취하지 않으면 영양상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당 역시, 이 당이라는 게 역시 탄수화물이야. 설탕을 비롯한 일부 당은 복잡한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되어 바로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이 쓰입니다가 뭐야? 무슨 뜻이야? 사용됩니다. 사용되다라는 뜻이지. 또한 당은 뇌의 주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피곤하거나 머리가 멍할 때 탄산음료나 주스같이 단 음료가 당기는 것도 우리의 몸과 뇌에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비싼 값을 치르고 고당류 음료를 사 먹어야 한다면 소비자는 경제적인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고당류 음료 가격을 올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거 입장 표명했지? 그치? 입장 표명. 자, 이거 에너지원이다. 이게 순기능이지. 옆에 봐봐. 반대 일의 입론에서 제시한 당의 순기능. 인체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다. 그리고 설탕을 비롯한 당은 빠르게 흡수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피곤할 때 탄산음료 마시면 좀 풀리는 것 같다. 그리고 특히 뇌의 주 에너지원이다. 그러니까 순기능을 한다. 근데 먹을 때마다 비싼 돈을 내고 먹으면 그건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올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회자가 또 정리해 주겠지. 반대측에서 고당류 음료에 들어있는 당도 우리 몸의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는 근거를 들어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안내하겠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 교차 조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질문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 앞서 당의 순기능을 지금 순기능이 뭐야? 좋은 역할을 하는 거. 그게 순기능이지.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당은 몸에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빠르게 흡수되어서 우리가 피곤할 때 이렇게 우리 음료 마시면 금방 피곤이 풀리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했지, 그지?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높여서 당뇨병이나 대사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반대일이 당뇨병은 당 섭취뿐만 아니라 당 섭취 유전이나 흡연과 같은 다른 요인도 크게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다른 것, 유전, 흡연도 당뇨병하고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꼭 당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 얘기지. 무엇보다도 많은 청소년이 탄산음료와 같은 고당류 음식을 즐기고 있는데 모두 당뇨병이나 대사증후군에 걸렸나요? 역기능에 대해서, 자, 여기가 역기능이죠. 요게 당이 역기능, 역기능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임. 자, 어떻게요? 청소년들 봐라. 그렇게 많이
음료 마시는데, 고당의 음료 마시는데, 걔네들이 어디 당뇨병하고 대사증후군에 걸렸냐. 당 섭취한다고 이런 거 다 걸렸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게 일반화했다. 이렇게 찬성 측은 희박한 가능성을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찬성일이 그러나 우리 몸에 흡수되어 에너지원으로 소비되고 남은 당은 결국 지방으로 축적되고 이것이 비만의 주범이 된다는 사실은 반대층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하니까 저희는 비만의 원인이 당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설탕 소비량은 1970년에서 1985년 사이 40%나 줄었으며, 자, 다른 나라 예를 들어가지고 2000년 이후 모든 당의 소비량이 감소했지만 그래도 비만율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당 때문에 비만율이 증가하는 건 미국 봐라.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이것도 구체적 통계 자료를 제시했고요. 그러면 당연히 신뢰성 높아지겠지. 이를 보면 꼭 당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성분이든 과다 섭취가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자체가 당이 문제가 아니고 뭐든지 많이 먹으면 다 비만도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찬성일과 반대일의 교차조사는 찬성일은 당이 당뇨병이나 대사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 성급한 일반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찬성일이 에너지원으로 소비되고 남는 거 지방으로 축적돼가지고 비만된다. 그러니까 미국 예를 제시하면서 자, 소비량 감소했는데도 비만율이 증가했더라. 그러면 당이 문제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사회자. 네, 다음은 찬성측 두 번째 토론자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토론자 입론하기 전에 우리 이게 교차조사식 토론은요, 질문하잖아, 그지? 입론이 끝난 후에 질문하는 시간을 제공하면서 상대 측 주장한 내용에 대해 확인, 긍정, 반박을 하고, 근데 이 질문은요, 입론의 내용에 한해서만 질문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방 의견을 아주 잘 들어야지. 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지. 조차식 질문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사회자. 네, 다음은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 입론. 고당류 음료 가격을 규제하면 비만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만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걸 줄일 수 있다고. 우리 맨날 다이어트 아니니? 맨날. 그지? 365일 입에 다이어트를 달고 있지, 그지? 그 다이어트 한다고 또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니? 그러니까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고당류 가격 규제가 올리면 그걸 줄일 수 있다 하면서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2015년 12월에 열린 비만관리 종합 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자, 요거는 자료 출처를 밝히고 있지. 출처를 밝히면서 얘기한다. 땡땡 병원 조세모 교수는 고도비만 관련 질환의 사회 경제적 비용이 2009년에는 4,926억 원에서 2013년 7,262억 원으로 4년간 1.5배 증가했다고 발표했대. 이러한 비용 증가는 결국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불러오고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여기도 그래프도 제시했고요. 그래프로 제시했고요. 그리고 이게 경제적 총 비용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 이렇게 증가하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병원에 많이 가면 의료보험료 많이 나가겠지. 그러면 또 의료보험료 인상되겠지, 그치? 그래서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부담도 높인다는 거야.
저희는 일정 기준 이상의 당을 함유한 음료는 그 함량에 비례하여 가격을 올리고 이를 통해 소비를 억제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정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대효과지, 그지? 기대효과. 자, 만일 가격을 올린다면 안 사 먹게 될 거고, 그러면 비만율도 줄어들 거고, 병원도 안 갈 거고, 우리가 보험료도 그렇게 안 돼도 되고, 그래서 국민 건강도 정진되고 경제적 손실도 줄일 수 있고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회자 그러면 두 번째 입론이 뭐야?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자, 사회자 찬성 측에서 고당류 음료의 가격 규제를 통해 비만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지. 이에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 교차 조사해 주십시오. 이제 질문을 해야겠지. 미국에서 다른 나라의 유사한 정책이 실패한 사례를 갖고 오는 거야. 일명 쓸당제를 도입하기 위해 30여 개 주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시행했지만 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덴마크도 반대 여론에 밀려 2014년 이 제도를 없앴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하지만 프랑스의 그러면 밑에는 찬성층은 어떻게요? 된 경우 이게 자 이런 설탕제라든지 고당류 음료 가격을 높인 사례를 갖고 와야겠지. 그래서 프랑스 예를 든 거야. 프랑스에는 2012년부터 설탕이 들어간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정책을 도입한 첫 해 탄산음료 판매량이 3% 줄었대. 통계 자료 제시했다, 그지? 멕시코 역시 2014년 설탕세를 본격 시행한 이후 연간 탄산음료 소비량이 전년에 비해 약 6% 줄었대. 다 통계 자료 갖고 오고요. 자, 뭐 하는 거니? 이 성공한 사례를 갖고 상대방 의견에 반박하고 있지. 상대방 의견에 반박하고 있고요. 자. 반대 1과 찬성의 교차 조사. 반대 1은 미국과 덴마크의 유사한 정책을 갖고 와가지고 실패하지 않았냐. 그리고 찬성 2는요. 프랑스와 멕시코 유사한 정책을 도입해가지고 이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측 1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6%나 줄어들었다고 프랑스하고 멕시코 예를 드니까 반대 1이 찬성 측에서 언급한 사례를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언급한 사례가 뭐 있니? 어느 나라 사례? 프랑스하고 멕시코의 사례였지. 근데 프랑스에서 세금을 부과한 첫 해에 탄산음료 판매량이 줄었으나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에 익숙해진 후로는 판매 억제 효과가 약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만 좀 두려웠지. 나중에 익숙해지니까 또다시 그러더라. 그럼 결국 실패 아니냐? 자, 그리고 멕시코 역시 설탕세를 도입한 첫 해에는 자국 내 탄산음료 시장 규모가 줄었지만 이듬해 다시 정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성공이 아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봤을 때 과연 고당류 음료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당 섭취량이 줄어들까요? 아니지 않냐? 그치? 자, 물론 하루아침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당을 과다 섭취하면 비만 인구가 점점 늘어나 나중에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방 차원에서라도 당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 이렇게 자. 반대율과 찬성의 교차 조사. 프랑스와 멕시코에서의 얘는 판매 억제 효과가 점점 약해졌다. 그냥 실패했다. 이러니까 자, 비만 인구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을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올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반대 이의 주장 근거는요. 당이 여기 아니구나. 이거 아직 안 했다. 자, 사회자 이번에 두 번째. 자, 반대측 두 번째 입론자 입론해달라. 그러니까 자,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대.
그러면서 2014년 유럽의회 보고서에서 제품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단가가 더 낮은 제품을 찾게 된다라며 특정 성분의 가격 상승이 결과적으로 더 해로운 성분의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고당류 가격을 올리면 다른 게 더 안 좋은 걸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는 당이 들어간다고 해서 가격을 올리면 당보다 더 안 좋은 성분이 유통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비만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음주와 흡연이 있는데 다음 자료를 봐주십시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2016년 1월에 발표한 음주, 흡연,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음주와 흡연이 각각 9조 4,524억 원, 그리고 7조 1,258억 원으로 6조 7,695억 원의 비만보다 더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에 찬성 측이 계속 뭐라 그랬어?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된다 했는데 그게 비만이 문제가 아니다. 비만보다 더 큰 문제가 음주와 흡연이다. 근데 왜 비만 갖고만 얘기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래프를 이렇게 제시해줬지, 그지? 이런 건 다 뭐야? 주장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다. 앞에서 계속 해오는 거니까 여기서 안 적고 그냥 넘어갈게. 따라서 비만보다 음주와 흡연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일 방안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게 반대 이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요. 당이 함유된 제품의 가격을 올리면 당보다 낮은 단가의 해로운 성분이 유통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비만보다 음주와 흡연이 사실은 더 큰 문제다. 그래서 음주, 흡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해야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페이지 사회자. 반대 측에서는 가격 규제가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비만보다 음주와 흡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찬성 측 교차 조사해 주십시오. 똑같이 패턴이 반복되지. 앞에 내용 정리하고 다음 안내하고 그지? 사회자 역할이 반복되고 있다. 교차 조사 2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한다. 제품의 가격 규제가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 왜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 이런 정책을 도입했다고 하십니까? 자, 다른 문제를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왜 이런 정책을 도입했겠냐? 자, 그러니까 그건 세금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술탕세를 거두어 가지고 농업 종사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에 활용할 계획이고 그리고 자, 2018년부터 술탕세를 도입하겠다는 영국은 이 술탕세 갖고 초등학교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쓰겠대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고당류 음료에 부과된 세금을 국민 건강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한다면 우리도 이거 걷어가지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다. 이 또한 국민에게 이로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당류 가격 올리면 덜 소비하니까 비만도 좀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고 또 걷어들인 돈으로 올린 돈으로 뭐 할 수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하지만 고당류 음료에 부과된 세금이 직접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쓰일지는 확신할 수 없다. 세금의 징수하고 집행은 별개 문제이며 국민 건강을 위한 예산을 꼭 술탕세와 같은 정책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왜 하필이면 술탕세냐? 다른 걸 해도 되지 않냐? 그건 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아니 그걸 걷는다 그래도 그런 세금을 걷는다 그래도 정말 그렇게 쓰일지 아닌지 국민 건강을 쓰일지 아닐지 어떻게 아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찬성이와 반대의 교차 조사는요. 선진국에서 술탕세 정책을 도입하여 얻은 세금을 국민 건강을 위해 선진국에서는 이런 거 받아가지고 국민 건강을 위해 쓴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자,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럼 직접적으로 세겜이 직접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쓸지도 확신할 수 없고 왜 해필이면 그걸 국민 건강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고당류 가격을 올려야겠냐. 그 얘기를 하지. 이제 반론할 거야. 반론은 입론과 교차 조사를 통해 드러난 쟁점들을 정리하여 상대 측 주장이나 근거가 지닌 약점을 지적하면서 자기 주장이 지닌 강점을 강화하는 건데 지금 누가부터 먼저 한다고? 반대측부터 먼저 반론한다 그랬지, 그지? 반대, 아직 아니구나. 자, 사회자 역할부터 보자. 양측의 인론과 교차 조사를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바로 반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측부터 먼저 반론한다. 발언해 주십시오. 찬성 측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당을 지목하셨는데요. 자, 과다 섭취했을 때 몸에 해로운 것이 설탕뿐인가요?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트륨은 혈압과 세포의 삼투압을 유지하는 필수 성분이지만 과다 섭취하면 몸에 해롭습니다. 당도 과다 섭취해서 몸에 해롭고 소금도 마찬가지로 과다 섭취하면 몸에 해롭다고.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조사 결과도 권위 있는 기관의 조사를 넣었지. 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넣는 거야. 음식을 짜게 먹는 사람은 뇌졸중의 위험이 23%, 심장병 위험이 14%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설탕보다 소금에 대한 규제는 미비합니다. 그리고 일단 형성된 식습관은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국민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삼겹살은 가격이 크게 상승해도 인기가 급격히 줄지 않습니다. 몇몇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식생활까지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소금은 그렇게 위험한데, 소금도 위험한데 소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않지 않냐? 그리고 자, 우리 식습관이 단 거 좋아하는 사람이 쉽게 그거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나라 영향을 받아서 왜 우리나라까지 그래야 되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지, 그지? 찬성 1이 우리는 당 소비량의 증가와 비례하여 비만율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앞에는 고도 비만 그래프, 그리고 여기는 청소년 고교 비만 확률 비율, 비만 학생 비율 추이가 뭐야? 추이가 변화. 자, 추이는 변화에 나아가는 거고,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에 나아가는 거고, 추세는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이지. 특히 2014년 기준 초, 중, 고교 학생의 15%가 비만이라는 사실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식품회사들은 설탕에 대한 거부감을 피하고자 무설탕이라고 홍보하면서 뭘 넣냐면 액상가당을 넣는 거야. 액상가당은요, 설탕보다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고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한대. 배부른 느낌이 없어. 그래서 과식을 유도하는 거야. 또한 지나친 가당 섭취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나 통풍성 관절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대. 당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고당류 음료 가격을 올리면 식품회사의 이런 편법을 막을 수 있고, 편법 어떤 거야? 무설탕 해놓고선 액상가당 넣는 거 이거. 요게 액상가당 사용, 이게 편법이지.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의 경각심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소비하는 고당류 음료는 가격 규제의 효과가 더욱 확실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왜? 얘네들은 용돈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가격 올리면 그렇게 안 사 먹게 될 것이다. 자, 반대 2가 반론. 자, 우리가 즐겨 먹는 탄산음료나 주스 한 병에 하루 권장량 이상의 당이 들어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 음료는 먹었을까요? 위험을 인지하면 피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국내 유통 중인 가공식품의 영양 성분표에는 해당 식품에 당이 얼마나 포함되었는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대부분 이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당 섭취를 줄이려는 노력 없이
가격만 올리는 정책, 소비자들의 불만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다고? 소비자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지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먼저 하자. 그리고 식품 영양 성분을 표시하거나 영양 성분 표시하자. 그리고 경고 문구 넣자. 이렇게 해보고 난 다음에 해야지. 가격부터 딱 올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고당류 음료 가격을 올리는 것은 맛과 영양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이에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격부터 올리자 소리 하지 말자. 이런 경고 문구 넣고, 자, 영양 성분 잘 표시하고, 그리고 홍보하고, 그래야지 가격부터 올리면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갖고 온다. 찬성이, 저희는 당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고당류 음료를 통해 당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상황입니다. 소비자의 선택에 영양 성분 표시와 가격 중 어떤 것이 더 영향을 미칠까요? 영양 성분 표시 사실 잘 안 보지. 가격 오르면 어떻게 이렇게 올랐어? 이렇게 보잖아, 그지? 물론 개인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공익을 위해서는 강제성이 있는 규제가 더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 경제적 비용 감소를 위해 고당류 음료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둘 다 반론을 했다, 그지? 자, 이게 옆에 보자. 반대일의 반론에 대한 찬성일의 반론. 반대일은 뭐야?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인 당만이 아니다. 국가 정책 때문에 우리 식생활까지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찬성일은 고당류 음료의 가격 규제는 청소년 비만 문제를 줄일 수 있고, 식품회사의 편법이 뭐였니? 무설탕 해놓고는 액상 과당 넣는 거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반대이가, 자, 당 섭취를 줄이려는 노력 없이 가격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가중시킨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홍보하고 영양성분 표시하고 경고 문구 여차. 그러니까 반대 이의 반론에 대한 찬성 이의 반론은요. 가격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찬성이는 소비자 개인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공익을 위해 선택권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 공익을 위해서 강제성이 있는 규제를 해야 한다. 그래야 막을 수 있다. 자, 요건 이제 여기 반론이고 일반적인 반론 구조는요. 상대층 의견을 요약하고 상대층의 의견에 대한 반론하고 자기 편 주장 강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이런 구조가 아니지, 그지? 사회자 이제 양측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배심원 여러분은 어느 쪽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 기준을 참고하시어 판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가지고 이제 평가는 누가 해? 배심원들이 한다, 그지? 그리고 토론이 끝났음을 알리고 끝났음을 알리고 배심원들에게 판정을 유도하고 그리고 판정 방법을 안내하고 평가 기준에 참고하여 이게 판정 방법이지, 그지? 안내하고 그러면서 토론은 끝났습니다. 자, 이 토론은요 찬찬히 자세히 읽어야 돼.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어. 우리 쟁점에 대한 거 다 얘기했다. 쟁점 3개가 뭐였니? 가공음료를 통한 당 섭취가 건강을 위협하는가? 문제의 심각성이지, 그지? 찬성 측은 당연히 위협하고 있다고 얘기해야 되고, 반대층은 심각하지 않다. 이라고 얘기해야지, 그지? 근거는요, 비만율이 계속 비만율 증가하는 거하고, 그리고 우리는 당이 많이 들어있는 거 알지도 못하고 마시고 있다. 그리고 반대측은요, 에너지원이 된다. 그리고 권장량을 섭취는 해롭지 않다. 자, 그리고 성인병의 원인이 당도 성인병 원인이 되긴 하지만 그거 아니고 유전이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이런 다른 것들이 있다. 그리고 비만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음주, 흡연이다. 그지? 이게 그렇게 건강 위협한 거 아니다. 음주와 흡연이 더 위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쟁점 2는 문제 해결의 가능성. 당연히, 자,
가격 올리면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는가? 찬성층은 당연히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다. 당 섭취를 줄일 수 없다 하겠지. 반대측은 왜 줄일 수 있다고? 비싼 만큼 덜 사 먹는다. 소비를 억제한다. 그리고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정책이 있었는데 소비가 줄어들더라. 반대측은 다른 나라의 유사한 정책을 시도했다가 소비가 잠깐 줄어들고 다시 아니더라. 실패하더라. 다시 그대로 돌아가더라. 그래서 실패하더라. 그리고 일단 형성된 식습관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 그리고 자, 올리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있는가? 개선 이익이지. 효과 및 개선 이익인데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겠지. 찬성측은 가격을 올리면 국민 건강을 정진하고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건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 덜 안 가고 그러면 의료보험료도 그렇게 안 나갈 거고 그러면 경제적 손실도 줄일 수 있다. 근거는 당 소비를 억제하여 비만이 줄어들면 비만의 사회 경제적 비용이 감소하고 또 만일 이렇게 세금을 걷어들이면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의 예산으로 쓸 수 있다. 반대측은 올린다고 해도 별다른 이익이 없다. 자, 올리면 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가? 더 해로운 성분을 찾기 때문에 이것도 근거를 제시했지, 그지? 단나라 예를 제시했지. 소비가 증가할수록 더 해로운 성분의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음료 가격을 올려서 세금이 국민 건강을 위해 쓰자 그랬는데 국민 건강을 위해 쓸지 않을지 어떻게 아냐? 그건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자, 이거 정책 논제지, 그지?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논제고, 그 다음에 자, 입론하고 그리고 교차 조사하고, 그지? 입론하고 교차 조사하고 또 입론하고 교차 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진행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보면 어디가 부족하다고 봤냐면 찬성인의 입론 중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많은 당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이 당을 섭취하게 되는 주요 식품이 바로 가공음료라고 합니다. 자, 요거 합니다 했는데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았어요. 청소년이 주로 가공음료로 당을 섭취한다는 근거 자료 제시해야 되는데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았어. 그래서 만일 이거 보충한다면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당 섭취가 20g 이하인데 여기 자,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 72.1g의 당을 섭취하고 있고요. 또한 국민 다소비 식품의 당류, DB 확보 및 조사 연구를 보면 6에서 29세 여기 청소년 그 안에 들어가지 그지 경우 음료 중 탄산음료를 통해 당을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고 이렇게 앞에는 우리가 권장량 이상 섭취한다는 거고 밑에는 어떻게 해요? 6에서 29세에서 탄산음료를 통해서 당을 가장 많이 섭취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그지? 요걸 이렇게 보충해주면 요 부분을 보충해주면 훨씬 좋겠지. 그리고 이제 자, 교차조사 또는 반론에서 상대측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 추가할 수 있는 자료. 자, 반대일의 반론 중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이 크게 상승해도 인기가 줄어들지 않는다겠지, 그지? 그러면 찬성 측은요, 여기에 대해서 찬성은 제품 가격과 소비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여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드는 그 예라든지 통계 자료 있으면 그거 제시하면 좋겠지, 그지? 그럼 어떤 거? 자, 특정 품목의 가격이 폭등하여 해당 품목의 소비가 줄어든 사례, 가공 음료의 가격이 오른다면 평소와 같이 그러한 음료를 사 먹을 것인지 조사는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가격과 소비의 반비례 관계를
설명한 경제학자의 책이나 강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시하면 좋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면 되고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 어디 갔냐면 103쪽 아까 갔던 데를 우리 잠깐 봤던 데 전체 한번 정리해보자. 자, 토론문이고요. 교차 조사식 토론이고 객관적, 논리적, 설득적, 논증적인데 논제는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 쟁점 3개 있었지. 필수 쟁점. 처음에 뭐야? 문제점이지. 가공 음료를 통한 당 섭취가 자, 건강을 위협하는가? 이게 문제점이고 요게 자, 문제점, 심각한 문제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는가? 자, 해결 가능성.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냐? 해결 가능성이 두 번째. 그 다음에 고당류 음료 가격을 올리는 것이 국민 건강에 이익이 되는가? 효과지. 효과 또는 개선이익. 그치? 개선이익. 요게 뭐라고? 필수 쟁점이라고. 그리고 연구 결과, 통계 자료 등 객관적 근거가 많이 나왔지. 그리고 사회자와 토론자가 토론 규칙에 따라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요렇게 요런 식으로 됐고, 요 갈로만 외워보자. 찬성일 당의 자, 여기 앞에 자, 여기서 순기능을 했지. 에너지원이라 가지고 내 에너지를 공급하고 이런 얘기 했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는 역기능을 생각해 보았는가? 이렇게 나가면 되겠고, 자, 반대 1위. 과다 섭취할 때 해로운 것을 설탕만이 아니고, 아니면 일단 형성된 식습관은 잘 바뀌지 않는다고 나오지, 그지? 그리고 이제 논제, 고당음료 가격을 올려야 한다. 무슨 논제야? 정책 논제고, 찬성일은 논증 방법이 자, 여기 갈로만 배우자. 국내 고도 비만율 추이의 통계 수치와 가공 음료의 당 함유량을 제시하여 가공 음료를 통한 과도한 당 섭취가 뭐의 원인? 비만의 원인이 된다. 반대 1, 고당류의 음료 가격을 올려도 당 섭취를 줄일 수 없다. 당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원이므로 아니 영양소구나. 영양소이므로 이를 섭취하는 데는 비싼 값을 치르는 것은 부당한 논증이다. 그 다음 밑에 거는 두 개는 계속 우리가 하면서 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뒤에 문제 풀어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